네, 존경하는 정의와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 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주시죠. 총리께서는 객관적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총리 입장에서 평가하라고 하시는 건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승복하실 리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낮게 하고 싶은데 총리 신분이라서 높게 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뭐. 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네. 보셨죠? 네. 누가 한 말입니까? 꼭 야당 말 같지요? 근데 야당 주장이 아니에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리고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20개월 호송세월했다. 박근혜 대통령 성공 가능성 없다. 정부가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이거 0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다양한 결의가 있을 수 있고 평가도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측근이었던 분들의 이야기니까 야당 주장도 아니고 더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겠죠. 네, 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운영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 국정운영 국민 행복을. 아니, 국정운영의 기본이요. 그건, 본의원은 그것은 소통, 신뢰,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공동체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는 신뢰, 무신분립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인사. 국정운영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소통입니다. 근데 이 정권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여당 대표가 개헌 이야기 꺼냈다가 혼냈습니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경 의원님께서 설득력 있게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청와대에 혼났어요.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이 실수가 아닐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실수라면 봐주겠는데 실수가 아니어서 여당 대표라도 못 봐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혼이 났다느니 하는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판단하겠죠.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화면 보시죠.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정권 내부, 장관, 수석들과도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마주 보고하는 대면 보고를 원칙으로 해야지 대부분이 어떻게 서면 보고 전화 보고입니까?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대면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오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근래만 해도 여러 장관들과 대통령께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여러 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일이 있고 뭐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도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대통령께 장관들 좀
기회 닿는 대로 많이 만나 주시라고 건의를 했고. 그럼 한번 보시죠. 예, 그런지 안 그런지. 그렇습니다만, 예,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있었죠. 예, 정말 전무후무한 초대형 참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 경로에 있었다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보고 받았습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께서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잠시도 어디 눈을 다른 데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온 전심전력 하다 보니까 성명 보고 오는 것 가지고 계속 지시도 하고 그렇게 가시는 거지. 꼭 대면을 해야만이 무슨 좋은 결말이 나올 수 있고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지나친 요구시고 그때 따라서 필요하면 또 대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명에 의해서 판단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더 눈물이 오른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전심전력에서 서면 보고만 읽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대통령이 7차례 지시했다면서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시를 7번 하면 뭐하고 70번 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중대한 사고가 생기는데 온 신경이 거기 가 있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계속 그 모든 장비와 인력과를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구출하라는 게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 안 하시네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요. 수백 명의 국민 생명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서면 보고만 받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죠. 아니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무엇이 있어서 무려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서면 보고 받으셨다는데 서면 보고 읽기는 읽으셨을까요? 읽는 정도 이상이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 있는 지휘 책임자한테 전화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데 아직 그런 장면에서 이 대통령이 자꾸 뭐 10분 간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오히려 일선 그 수습에 혼선이 생겨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할 때는 자제하면서도 필요한 상황은 계속 지시를 하고 보고도 받고 그리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30분마다 보고를 받았다는데요. 예? 근데 그렇게 보고서를 많이 읽으신 분이 배가 완전히 침몰한 뒤에 중대본에 와서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왜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 이런 엉뚱한 말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신문에 나고 한 여러 가지 그걸 보시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서면 보고를 30분마다 받았다는 대통령한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감사원 감사가 말이죠. 보면은 9시 35분에 서해청에 특공대가 출동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청와대 국회 보고자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 10시 30분에 해경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 얘기는요. 예?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대통령 서면 보고도 읽지 않았어요. 예,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하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겁니다. 유언비어가요. 그래서 말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 말이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7시간 동안 어디서 누구와 뭘 했는지 그 현장을 소상히 밝히라고 대통령께 건의 좀 하십시오. 7시간 하시지 마시고. 그 행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질 만큼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당에 그걸 계속 의문을 갖는다고 그 말씀을 하시니 참 딱합니다.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계셨고 누구와 뭘 했는지가 전혀 안 나왔는데 총리는 아십니까? 그러면 청와대 다 밝혀졌으면 총리는 아시냐고요. 네. 어디에서 누구하고 뭐라고 계셨습니까? 청와대 안에 계셨다는 게 계속 하고 누구라고요? 뭘요?
청와대 안에서 그거 하는 것이지, 밝혀진 게 그 안에 뭐 몇 시 몇 분에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거기 그 보안도 있기 때문에 할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예. 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난 2월 총리께 한 대정부 질문입니다. 좀 보십시오. 백악관 의원은 고개를 들고 서로를 바라보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국무회의는 전부 고개를 숙이고 받아쓰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최근 수석비서관의 국무회의가 좀 바뀌었어요. 보셨습니까? 이제 고개를 들고 대통령 바라보시더라고요. 좀 변했어요. 제 지적이 좀 받아들여진 겁니까? 네, 그런데요, 받아쓰지를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와 복종만 있다는 그게 문제죠. 집단지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집단지성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하고 단점투성인데 다수 국민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나 전문가보다도 유리하다. 이게 집단지성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집단지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이 동네에서, 직장에서, 각종 모임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지혜를 나누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은 왜 장관도 수석도 그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까? 그런 기회를 자주 갖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안 한다고 하시니까 좀 딱합니다만, 많은 기회에 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노출이 잘 안 돼서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신문 안 보십니까? 총리 신문 안 보세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다는 청와대 수석 중에서요, 대통령 대면 보고 한 번 하지 못하고 물러난 수석, 한 번 하고 나서 감옥한 수석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대면 보고 해주시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라고 그랬다고 언론 보도해 놨어요.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매일같이 수석 장관들하고 대면에서 보고해도 부족할 텐데 말이죠. 말하자면 대면 보고 마주보고 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자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아닙니까? 대통령 일정을 전부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일정이라는 건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쪼개서 쓰는 겁니다. 1분 1초가 아까워서 청와대 수석 중에 대통령 얼굴 한번 못 보고 청와대를 나와요? 그런 경우는 저는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런데 서명 유언보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신문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서명 보고를 가는 건 오히려 그 퇴근 후 시간에 그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뢰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또 보시죠. 일부러 총리께서 화면을 안 보세요. 네, 아니요, 봅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저 말씀 동의하시죠? 네,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 지키셨습니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 파기예요.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전작권 환수 공약도 파기했어요. 그 대가로 당장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하는데 미국산 무기 17조 원이 필요하고 16조에 달하는 괌기지 개발 비용 일부를 분담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거하고는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전작권 전환 문제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 핵실험이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상황에 우리 안보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 약화시키고 오히려 북이 오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조건을 갖추고
그러고 전환하자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그 총리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약은 5천만 국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안보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 그걸 무시할 수는 들어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5천만 국민과의 약속인데 예. 개인 간의 약속도 상황이 바뀌면 총리 개인께서도 상황이 바뀌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떡합니까? 예. 상황을 설명하고 예.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죠. 예. 근데 대통령께서 이 5점과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서 상황이 잘못됐으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지금까지 그 얘기는 대통령께서 직접 그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관이나 저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안보 상황이 이러니 이 조건을 갖춘 뒤에 국민들은 그 했다는 말씀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어요. 건의해 주십시오. 네, 뭐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그 점 전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인사. 저는 박근혜 정권 인사는 참극 인사, 지역 편중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사 참극입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20개월 동안 장관급만 무려 9명이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전과 내후, 역사관, 자질 등의 이유로 사퇴, 지명 철회 해임됐습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인사는요, 지역 편중 인사, 호남 차별 인사예요. 화면 보십시오. 그런데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호남에 내려온 박근혜 대통령 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셨습니까? 능력 있는 호남 인재가 마음껏 역량 발휘하도록 말단부터 고위직까지 대탕평 인사하겠다. 그 약속 좀 지켜달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안 들으니까 총리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이 없지 않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앞으로 그런 재발하지 총리께서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측근 인사, 공신 인사, 낙하산 인사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아무튼 지역 편중 인사, 지역 균형 인사로, 대탕평 인사로 그리고 낙하산 인사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 편중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할 리는 없는 것이고 인사를 하다 보면 뭐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이런 걸 고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이 좀 많아지는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지역 편중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카카오톡 사용하십니까? 네,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었다. 말 한마디에 검찰이 마구잡이식 검열에 나서고 사이버 망명에 줄을 잇고 있어요. 아시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그 말씀에 있어게 된 게 전이고 작년에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니 이 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 듣고 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 지시를 하게 됐다. 네, 작년부터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잘 아시지만 무슨 개인뿐만 공인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허위 사실이 유포됨으로 해서 굉장히 그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빈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구잡이식 검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식 검열로 국민들이 해외로 망명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영장을 내지고는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거는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청이 일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청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번에 검찰에서 회의를 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얘기가 그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잘못 전달됐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그거는 절대 그거는 그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카카오톡을 그 사적인 공간인 카카오톡에 대해서 감청을 하거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모든 그 영장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좀 그러니까 저는 말씀은 잘못 전달됐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잘 나가던 IT 기업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왔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알리바바라는 전자상거래업체를 뉴욕 증시에 상장시키면서 아마존 밀어내고 구글에 이어서 시가총액이 259조 원이라는 세계적 인터넷 기업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특히 신중히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고 그런 또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진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었다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 건설적 측면에서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 맞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 건설성 측면에서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절차 지켜야죠. 국민연금 개혁할 때 국회에서 3년 6개월, 법안 소위 60차례 이상 열렸던 거 알고 계세요? 공무원연금 불가피하더라도 2개월 만에 졸속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그 안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셀프 개혁이다 하는 그런 또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그걸 참 공무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국회에서 이하간에 좀 충분히 논의해서 빠른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 할 일 참 많죠. 사회 안전망 확충,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국가 안보 할 일 참 많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올해 세수 부족분이 10조 7천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담배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도 감행하겠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서민 증세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이 담배세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흡연율이 주민세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제일 많고 담배세는 건강을 위해서, 주민세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주민세 올려서 재정 확보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알지만 지금 지방 재정 확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고려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22년 지방세가 2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물가 연동이 못 되었다는 점을 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부 재정이 심각한데 4대강, 방산 비리, 묻지마 해외 자원 개발로 인한 증발해버린 82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4대강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방산 문제는 굉장히 저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이 비리를 밝히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한 제도 개선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요? 해외 자원 개발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하는데, 자원 개발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필요하지만은 이게 예측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 자원 개발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해외 자원 개발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데 그런 해외 자원 개발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명박 정권 때 에너지 자원 확보에 쾌거라고 했던 게 있어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요. 무려 4조 5천억에 인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문 보고서는 5일 만에 작성됐어요. 이 사안의 승인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5년 뒤에 국민혈세 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근데 당시 자문사가 어디인 줄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의 40년 집사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지점장으로 있는 메릴 린치였습니다. 메릴 린치는 평가에서 5등이었어요. 이거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거기에 범죄적인 비리가 있으면 그는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고, 제도나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쪼니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 수사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꼭 그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양극화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가 재정으로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기부 1년에 얼마 정도 하십니까? 기부. 그걸 좀 공개하기는 뭐합니다만. 작년에 그거 공개 못해요. 저는 1년에 1,200만 원 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4천만 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보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 게이츠가 작년 한 해 2조 8천억 기부했죠. 워런 버핏이 지금까지 21조 원 기부했죠. 기부를 활성화시키면 훨씬 복지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 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실패하면 그 고통은 국민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